자,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여러분 지금 문제 가지고 계시죠? 자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법률행위 부관인데요. 부관이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봤을 때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부관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보시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여기 보시면, 먼저 이렇게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이요.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요,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효력 요건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요. 그래서 조건은 법률행위에 뭐에 관한 것이다? 효력에 관한 거죠. 조건이요. 그래서 이건 법률행위죠. 그래서 조건은 성립이 아니에요. 효력이 관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조건은 법률행위에 속하잖아요. 만약에 이 조건이 무효가 되면 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조건이 불법 조건이잖아요. 그럼 103조 위반이면 불법 조건이면 무효잖아요. 조건만 무효 그러면 큰일 나.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부관이라고 하잖아요.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법률행위예요. 그 다음에 효력이에요. 효력을 뭐 한다? 3번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것이다? 4번 부과되는 약관이에요. 부과되는 약관, 이렇게. 부과되는 약관, 이것을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관에는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하고요. 부담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런데요, 여기 부담은 부담부 증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부담부 증여는 가족법이고요. 부담부 유증은 채권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족법, 채권법에서 배우거든요. 여기서는요, 증여는 뭐죠? 채권, 유증은요, 가족법에서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에서는 조건과 기한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냐? 부관이라는 것은 조건과 기한만이다. 그러면 큰일 나. 조건과 기한만이 아니고 뭐도 있다? 부담도 있다. 부담.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립이 아니고 뭐죠? 효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부관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다? 의사 표시. 말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요, 이렇게요. 먼저 이제 조건을 한번 보면,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성립이 아니고 효력. 효력이요, 뭐다? 발생이에요. 발생이나 소멸이에요. 발생이나 소멸. 발생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소멸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여기요. 법의 정인과 법정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의 정인이었어요. 이거는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민법. 그렇지만 이 법정 조건은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는 해요. 자, 그럼 두 번째요. 우리가 이제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법 조건.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불법 그러면 몇 조를 얘기한다? 103조 위반을 얘기해. 103조 위반이요. 그러니까 불법은 103조 위반한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민법상 조건은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불법 조건은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는 효력이죠. 효력이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성립 그러면 안 돼. 성립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발생이죠. 발생이 언제 발생이냐? 장래요. 장래에 발생하고요. 장래에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작년에요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너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그러면 안 돼요. 이미 합격했잖아요. 과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합격을 해야 돼. 앞으로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장래니까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 그러면은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이미 성취.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기성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민법의 조건이에요. 민법의 조건은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성취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불확실이죠. 불확실이지. 여기서요. 성취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을 뭐란다? 불능 조건이다. 불능 조건. 이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뭐 성취할지 안 할지 몰라야 돼요. 불확실해야 돼요. 불확실해야 되는데 여기서 확실하죠. 확실하면 어떻게 된다? 확실하면 이것을 기한이라고 얘기한다. 기한. 알겠죠? 그래서 말이 이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장래죠. 장래니까 원래는요. 원래 조건은 뭐가 없다? 조건은 장래니까 소고표가 없어요. 소고표가 없고요. 당사자 뭐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의로 소급. 그러니까 원래는 소고표가 없어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때만 소급해요. 그런데 기한이죠. 기한은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 그러니까 기한은 뭐냐? 기한은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고요. 당사자 간에 합의로도 절대로 소급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느 것이 불확실한지, 어느 것이 확실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요, 불확실하다 보면 내일 눈이 오면, 이렇게, 눈이 내리면, 그럼 내일 눈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 모르죠. 그걸 불확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이것을 불확실하고 그래. 만약 시험에 합격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죠? 시험에 합격한다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이다 그러면 뭐냐? 확실이다. 그러면 갑이 죽으면 이렇게요. 여러분 생명체는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어. 개가 죽으면 이렇게 개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줄게. 갑이 죽으면은 금비녀를 줄게.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죽으면 이것은 반드시 죽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요. 크리스마스 날 또는요, 첫눈이 내리면 첫눈이 내리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첫눈이 내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10월 30일 날 시험을 칠 때는요, 아직 눈이 내리기 전이죠. 그래서 첫눈이 내리면, 첫눈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안 내려? 그래서 첫눈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린단 말이죠. 이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생일날 이렇게. 이렇게요. 생일날은요, 반드시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죠. 성년이 되면, 성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여기요, 성년, 생일날, 첫눈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오면, 개가 언제 죽죠? 사람이 언제 죽어요? 사람 언제 죽어? 죽긴 죽죠. 죽으면 그건 기한이라고 그래. 죽으면 기한이에요? 언제 죽어? 모르죠. 이것을 말한다? 불확정.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죠. 이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크리스마스는 10월 25일이죠. 생일날 딱 정해져 있죠. 성년도 만 20세죠. 이것은요 확실히 정해졌죠. 기한이에요. 무슨 기한이라고 그래? 이것을 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첫눈이 내리면 이건 알아 몰라. 언제 될지 모르죠. 눈은 내린 것은 확실하죠. 우리나라는요. 이것을 말한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불확정 기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이건 뭐냐면 기한이라고 하고, 조건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기한이란 말은 대충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먼저 그러면 강의 노트 한번 볼까요? 강의 노트를 조금 정리해야 돼. 강의 노트는 맨 위에 보면 뭐라 나왔죠? 조건, 기한, 부담. 부관 이렇게 나왔죠? 거기 나와 있어요? 조건, 기한, 부담. 그래서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효력이죠?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배에 의존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봐봐요. 그 옆에 1번 법률행위 효력할 때 1번 의사 표시로 해야 되고,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 불법 조건도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바로 가운데 보면 조건은 소고표에다가 여러분요 X라고 써. X. 소고표, 그냥 소고표만 돼 있죠? 옆에다가 X. 왜요? 여기 봐봐. 조건은 소고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고표 X라고 써. X 했어요? X.
합의로 소급. 그래서 예외라고 써. 예외. 합의로 소급은 예외가 돼. 그런데 여러분요, 기한은 뭐라고 했어요? 기한은 합의로도 못 된다. 소급하지 않는다. 합의로도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그 다음에 불확실이죠. 불확실. 불확실인데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불능조건이죠. 이 불능조건은 뭐냐? 민법의 X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민법상 조건이 아니다. 불능조건은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지금 조건 맨 위에 보고 있죠. 맨 위에. 아시겠죠? 눈이 맨 밑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요 60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맨 위에. 근데 밑에가, 눈이 밑에가 있죠. 밑에. 아, 위에 있었어? 아, 여기서 보니까 밑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자, 확실하죠? 2번. 확실하고 뭐라 한다?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 알겠죠? 바로 옆에요. 어음이죠. 어음. 어음에는 절대로 조건을 못 붙여. 거기. 어음에는요, 기한만 붙일 수 있어. 그런데 어음 보충.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어음 보충에는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바로 그 위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잠깐 얘기 한번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조건은 뭐가 있죠? 조건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요, 조건이 되려면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가 있어야 돼. 조건 의사와 조건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조건의 의사는 있는데 조건이 표시가 되지 않죠? 그럼 이것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 그것을. 알겠죠? 조건의 의사가 있어도 조건이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 있는 이 위에 부분인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어디를 먼저 보냐면 여러분요, 그 칸에 있는 거 맨 오른쪽 봐봐. 맨 오른쪽 칸이 지금 오른쪽에 한 칸, 두 칸, 세 칸 박스로 돼 있죠? 박스로 돼 있는 거 맨 밑을 봐봐. 순수 수위 조건 찾았어요? 순수 수위 조건, 그 다음에 단순 수위 조건, 우성 조건, 혼성 조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순수 수위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예를 봐봐. 우리가 누가 얘기하죠? 야, 우리 내일 등산 갈까? 이렇게.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응, 그러자.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순수 수위 조건이에요. 그 모든 것이요, 그 사람이요,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가고 생각 안 하면 안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순수 수위 조건. 내 마음이 줄고 동하면, 내키면, 그래서 늘 뭐 내키면 갈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순수 수위 조건. 오직 그 사람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수위 조건은 뭐죠? 나 제주도 가면 귤 한 박스 사다 줄게. 귤 한 박스. 제주도 가면 무조건 사다 줘야 돼. 알았죠? 그것은 유효가 돼. 유효. 그 다음에 또 뭐죠? 내일 뭐죠? 우성 뭐죠? 우성은 자연현상과 연결되는 자연현상. 내일 비 오면 고스톱 한번 칠래? 내일 비 오면? 그냥 고스톱을 치려면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요. 혼성은요, 혼성. 갑이 을과 결혼한다면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갑이 을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한번 보자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너 만약에 갑이 을하고 결혼하면 그럼 내가 선물해야지 이렇게. 그럼 내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반드시 을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두 사람의 사람의 합의. 그걸로 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수 수위 조건은 뭐죠?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 있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것만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요. 자, 여기서 왼쪽이요, 정지 조건하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해제 조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구별을 해야 돼. 이게 이제 가장이요 첫걸음이야. 우리가요 조건을 보는 게 가장 첫걸음. 항상 조건은 뭐죠? 현재요, 장래요, 장래죠. 그러니까 현재가 2월 1일이죠. 현재가 2월 1일이요. 그런데 장래가 언제냐? 여러분 10월 31일이죠. 여기가 10월 31일. 10월 30일 여러분 시험 치죠? 31일. 갑이 을한테 뭐라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때 발생을 해. 발생, 이것을 뭐란다? 플러스라고 해. 차를 사주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너 뭐냐면 남편이요, 아내한테 너 이 차 타고 다녀.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차 타고 다녀. 만약에 시험에 뭐라면 합격하면 그때 차 돌려줘. 그럼 소멸이야, 소멸. 그때 내 차 돌려줘 이렇게. 지금 차 타고 다니고 합격하면 돌려줘 이 말이고. 여기는 뭐다? 여기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대. 지금은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죠. 지금은 안 사줘. 근데 여기는요, 너 지금 차 타고 다니고 있죠.
차 타고 다니다가 합격하면 돌려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여기서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해제 조건. 여기를 뭔다? 이것을 지금 뭐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서 조건 뭐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효력이란 말이에요. 효력. 그래서 지금 현재 효력이 뭐가 돼 있어? 효력이 정지되어 있어. 알죠? 효력을 나중에 효력을 해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효력을 해제하려면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지 해제할 거야. 있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는 항상 지금 현재 효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요. 정지 조건은 합격을 해야만이 차를 사준다 이 말이죠.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해. 소멸시효는 뭐가 소멸시효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여기는 차를 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를 차를 사달라고 할 권리는 합격을 해야지 차를 사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합격을 했을 때부터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죠. 왜요? 합격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합격하고 난 후에 진행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여기서 정지 조건부라고 되어 있죠. 정지 조건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봐. 첫 번째요. 여기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여기서 무조건 암기해야 돼.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정지 조건. 봐. 자요. 갑이 을한테요. 차를 팔아. 갑이 을한테 차를 팔아. 차를 팔아. 그런데 을이요. 언제요? 2월 1일에 팔았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차를 줬어. 그런데 을이요. 돈이 없어. 그 돈을 10월 31일 날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차를 가지고 가고 잔금은 10월 31일 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소유자가 되죠? 언제 소유자가 돼? 잔금을 치러야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이 사람은 차는 타고 다니는데 자기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갑에게 있죠. 자기가 차는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럼 갑한테 소유권이 있다. 유보가 돼 있어 매매를 해.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차는 주기는 줬어도 아직 갑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 언제 소유자다? 잔금을 치러야 소유자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여기 소유권 유보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소유권 유보는 뭐다? 정지 조건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요. 여러분 정지 조건은요. 봐. 항상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지금 현재 있어 없어? 그래서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무효예요. 무효. 알겠죠?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유효.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유동적 뭐라 한다? 무효. 이렇게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해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무효와 취소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 다음 쪽에서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은 이런 말이 나와. 그때 정지 조건이 나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정지 조건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시험에 나왔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나왔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무효인데 그래서 조건이 성취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이것을 여러분요 잘 알아야 돼. 자 그럼 봐봐. 그럼 해지 조건은 해지 조건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해지 조건은 현재 유효야. 현재 유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 유효인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지금 현재는 뭐가 된대? 유효인데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알아?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유동적이라고 그래. 유동적이란 말은 불확정이다 이 말이죠. 불확정적 항상 원칙이야. 원칙. 유동적 뭐라고 한다? 유효라고 얘기해. 유동적 유효 이렇게. 유동적 유효. 그래서 해제 조건은 유동적 유효고 정지 조건은 현재 유동적 무효야.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에는 아무것도 현재 없기 때문에 본등기를 못해. 본등기.
여기는 무슨 등기를 할 수 있어? 정지 조건에는 가등기만 할 수 있어. 가등기. 이런 가등기 한번 볼까요? 가등기. 그럼 가등기 한번 볼까요? 가등기는요, 거짓말 등기죠? 가등기 현재 등기에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죠?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뭐를 해야? 본등기. 본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현재 무효죠? 가등기는,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 똑같아. 유동적 무효. 그래서 뭐란다? 가등기에는 정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시 뭐란다고? 가등기에는 뭐한다? 정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알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항상 구조가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별로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좀 조건이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이런 거 혹시 약혼하죠? 약혼. 약혼하죠? 약혼은 뭐요? 약혼은 예약이요. 예약. 혼인이 뭐죠? 혼인? 혼인이요? 혼인이 본계약이에요. 그러면 이러면요, 약혼할 때 약혼 반지 받죠? 약혼 반지. 약혼 반지를 뭐란다? 애물이라고 하죠? 애물. 약혼 반지를 받았죠? 이 약혼 반지는 언제 내 것이 되냐? 언제? 혼인을 해야 내 것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혼인을 안 하죠? 혼인 안 하면 반지 돌려줘야 돼요. 알겠죠? 혼인 안 하면? 그럼 봐봐. 약혼 반지를 받은 것은 혼인을 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약혼 반지 받았는데, 지금 받았잖아요? 혼인 안 하면 돌려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걸 이제 정지나 해제 이렇게 얘기해. 봐봐요. 여러분, 집에서 어린애가 학교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얘기하죠. 엄마, 나 게임 좀 하면 안 돼요? 게임 좀? 그럼 엄마가 보통 뭐라고 하죠? 숙제하고 게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숙제하고. 지금 숙제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해. 저걸 게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정지요건이라고 그래요. 숙제하면 게임 하는 거예요. 어디 내가 엄마가 어디 밖에 나갔다 왔더니 애가요, 게임 혼자 하고 있어. 게임 혼자 하고 있어. 게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너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하죠? 너 엄마 밥상 차릴 때까지만 해. 이렇게 밥상, 지금 게임 하고 있죠? 밥상 차리면 게임 그만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 그래서 항상 지금 뭐라고 딱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정지 조건. 지금 뭔가가 있다 그러면 해제 조건. 뭔가가 있으면 없어지겠죠. 뭔가가 없으면 발생하겠죠. 그럼 봐봐, 여기요. 정지 조건이 여기 합격 성취하면 발생하죠? 정지 조건이 성취 안 해. 성취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계속 무효가 돼. 왜요? 지금 현재도 효력이 없죠? 성취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성취 안 하면 무효가 돼. 봐봐. 해제 조건은 지금 현재 효력이 있죠? 그런데 합격하면 차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요, 이게 합격이 바로 조건 성취거든요? 근데 여기는 봐봐요.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이렇게. 그래서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으면 유효가 되고, 정지 조건은 성취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말한다? 여기는 발생이고 소멸은요 마이너스다고 얘기해. 왜? 없어지니까. 그래서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로 보고요, 정지 조건은 발생하니까 플러스로 봐.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그러면 정지 조건 돼 있죠? 현재 효력이 없는데 만약에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4번 별 하나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보다. 됐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자, 6번 봐봐.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 여기 성취가 돼야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자, 6번 시험에 다 나왔어. 자, 5번 봐봐. 가등기죠. 가등기에는 무슨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지 조건.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지 조건하고 가등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알겠죠? 같이 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입증 책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1번하고 2번을 봐. 1번하고 2번. 입증 책임 거기 위에 있죠? 1, 2, 3번 할 때 1번하고 2번. 봐봐.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부터 생각을 조금 하면 돼. 여러분요.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보다 그 말은
현재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한번 봐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 왜요? 정지조건부는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언제 효력이 있다? 합격해야 합격. 그래서 봐봐, 이런 거죠. 봐봐. 내가 뭐라 하냐면, 내가요, 남편이 아니한테 말하냐,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언제요? 2월 1일 날. 근데 10월 31일 날 시험 치잖아요. 근데 오늘이 2월 20일이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뭐라냐, 차 사줘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러니까 전에 차 사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뭘 한다? 내가 너 무슨 소리래? 시험 합격해야 사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럼 지금은 시험 치는 기간이 아니니까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준다. 효력을 만다. 효력을 다투고 있죠. 효력을 다투고 있죠.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럼 봐봐. 이런 봐봐. 그러면요,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갑자기 차를 사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뭘 해야 돼? 합격해야죠. 그러면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합격했다고 증명을 해야 돼요? 차를 사줄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나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근데 갑자기 차 사줘 그래. 야, 왜 차 사줘 자꾸 이렇게 얘기해. 아, 나 시험 합격했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합격했다고, 조건이 성취됐다고 증명을 해야 돼. 합격했다고 증명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봐봐요. 그럼 뭐다? 권리, 취득, 효력, 발생 이렇게 돼 있죠. 권리, 취득,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권리, 취득,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권리, 취득,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증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럼요, 3번 봐봐.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 그럼 봐봐. 왜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 이것은 누가 증명을 하느냐? 여기 봐봐. 여기 오시면요, 봐봐요. 그럼 조건은 뭐죠?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조건은. 이런 봐봐. 너 차 사줄게. 그럼 사주면 되잖아요. 네. 합격하면 차 사준다잖아요. 그럼 차를 사주는 것을 합격할 때까지는 안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어떻게 효력이 제한되어 있죠. 제한. 합격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조건이라는 것은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지금 현재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봐봐. 어느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요. 왜 그러겠죠? 원래는 어떻게 하죠? 이 차 사줄 겸 바로 사줘야 되죠. 그런데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잖아요. 그럼 합격할 때까지 차를 안 사준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요, 너 그때 차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야, 그거는 내가 그때 너 시험 합격하면은 그때 사준다고 한 거잖아. 이렇게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원래는 우리가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으면 바로바로 효력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으면 바로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바로바로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이 세 가지가 좀 어려운데요. 특히 시험이요, 1번하고 2번이 시험에 조건, 그러면 무조건 1번과 2번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와. 알겠죠? 그럼 봐봐. 정지 조건 뭐 생각해봐. 정지는 지금 현재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다툰 자가 증명하는 거죠. 그럼 언제 효력이 있어? 합격해야, 성취돼야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성취돼, 합격했다. 누가 증명을 해? 차 사달라고 할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지 조건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로워. 그런데 이건 자주 읽어서 좀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봐봐. 해제는 뭐예요? 지금 이건 약혼 반지 줬어. 약혼 반지. 그럼 이 약혼 반지가 내 것이 되려면 혼인을 반드시 해야 돼. 혼인을 안 하면 돌려줘야 돼. 너 내 차 타고 학원 다녀. 시험 합격하면 돌려줘. 그러면 이것을 돌려주려면 언제 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지 돌려줘. 합격 안 하면 계속 합격할 때까지 학원 다녀야 되니까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1번 봐봐. 그건 아주 중요하죠. 약혼 애물의 수수. 약혼 반지 받았네. 예약이죠. 예약. 혼인의 불성립. 그럼 어떻게 돌려줘야 돼. 돌려주려면 정지라고 해야 돼. 해제라고 해야 돼. 해제는 없어지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임을 해제 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2번과 3번 놔두고 4번 봐봐. 여러분요, 계약 해제하고 해제 조건의 성취하고 전혀 다른 말이야.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계약 해제는 해제권이죠. 그런데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조건으로 원래 소급표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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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언제 소급표가 있다? 합의가 있어야 소급하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는 말하고 계약이 해제됐다는 말하고 달라.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런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 그때부터. 알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면 먼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알았으면 봐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더 뭐냐면 여기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정지 조건. 여기가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요. 해제 조건 여기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해제 조건. 여기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기성이란 말이 뭐죠? 기성이란 말이 뭐예요? 기성이란 말은 항상 여기가 이미 성취했다 이 말. 이미 성취했다. 그러니까 성취를 했으니까 그것을 플러스로 봐. 불능은 뭐죠? 불능은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로 봐. 불능은.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정지는 효력이 뭐하니까? 발생하니까 뭐로 봐? 플러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정지는 발생하니까 플러스로 봐. 그러고 나서 이제 봐봐. 여기 기성 조건은 뭐죠? 플러스죠?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여기요. 기성 조건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불능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이거 아주 어려운 말이 이게 플러스예요. 알겠죠? 뭐 이건 모르겠으면 아침에 9시에 갔다 와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요. 마이너스란 말은 무효라는 말이에요. 마이너스란 말은 뭐다? 무효라는 말이고. 무효. 플러스란 말은 뭐다? 유효라는 말이에요. 유효. 근데 이 유효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효는 다른 말로 뭐냐?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이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란 말이 아니고 그것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유효.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봐봐요.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 뭐다? 여기요. 상년 30회 이미 합격을 했어. 합격을 했는데 뭐라 한다? 아버지가 뭐라냐? 너 올해가 32대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사 시험에 뭐라면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봐봐. 이미 합격했으니까 기성이죠. 기성 플러스. 지금 당장 사준단 말이 아니죠. 합격한다면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주는 것이 아니고 합격할 때까지는 안 사주니까 무슨 조건이다? 이 말이 무슨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잖아요. 정지. 알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 유효. 사준다는 거죠? 근데 봐봐. 조건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봐. 이 이야기야. 작년에 이미 합격했어. 근데 부모가 뭐라 한다?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래. 그러면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한다? 차 사달라고 하죠. 왜? 이미 작년에 뭐를 했어?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합격한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합격한다면 너 합격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미 뭐 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차 사줘? 그러면 돼. 차 사줘. 그래서 유효가 돼.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은 유효라는 말이에요. 유효. 알겠죠? 유효.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 왜 무효인가 한번 볼까요? 뭐냐면 한 여자가요 나한테요 자꾸 결혼하재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얘기하는 거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서쪽에서 뜨면 불능이니까. 해는 어디서 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가 서쪽에 뜨면 불능 조건 무효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해가 서쪽에 뜨면 그때 혼인하자.
혼인하자, 그때 혼인하자, 이렇게요. 봐봐. 정지 조건이죠. 봐봐요. 서쪽에서 뜨기 전까지는 혼인 안 한다잖아요. 알죠? 서쪽에서 뜨기 전까지는 혼인 안 하니까 정지 조건이죠. 이것은. 근데 서쪽에서 해가 떠요, 안 떠요? 안 뜨니까 불능이죠.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혼인하기 싫은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남자한테 말 잘못하면, 요즘 남자들은요 데이트 폭력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자기는요 혼인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해 갔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한다는 말인지 안 한다는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혼자 그렇게 자는 거예요, 잘. 알겠죠? 근데요, 대놓고 나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혼인하기 싫은데 그러면요 얻어맞아 죽을 수 있죠. 알겠죠? 그리고 일단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아주 말이요 고급스러워지죠.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말들이 조건이에요. 남편이 뭐란다? 우리 여행 좀 가자. 그럼 뭐라 그래? 보너스 받으면. 그 말 무슨 말이야? 보너스 받을 때까지는 간다 안 간다? 안 가. 그걸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정지 조건. 이렇게 정지 조건. 야, 너 카드 이제 그만 써. 알겠죠? 그러니까 나 오늘 뭐 살 거 있는데 그래 그럼 오늘까지만 쓰고 카드 그만 써. 이따 저녁에 올 때니까 너 카드 뺐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요 지금 카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밤에 오면은 카드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말이 지금 뭐는 없는데 나중에 뭐 한다? 정지 조건. 지금 뭐가 없는데 없어진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오른쪽 맨 위에 칸 봐봐. 칸. 맨 위에 칸 보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유효, 조건은 법령이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면 무효, 불능이 해제면 유효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나와야 돼. 봐봐. 기성은 이미 성취 플러스, 불능은 성취할 수 없어 마이너스, 정지는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뭐가 어려워? 해제는 소멸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지는 나중에 발생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기성은 이미 성취했대 플러스. 그 다음에 불능은 성취할 수 없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쭉 보면 돼.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게 이 가운데 칸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되게 중요해. 근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이런 얘기 한번 봐봐. 밑에 가운데 칸에서 맨 세 번째, 맨 끝에요. 존속 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가운데 칸에 맨 밑에 존속 기간 되어 있죠? 한번 봐봐.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임대차 존속 기간을요.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임대인 사망, 죽을 때까지. 임대인 반드시 죽어 안 죽어? 그것을 불확정 기한이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 죽으죠? 근데 밑코 위에 봐봐. 임대인이 너한테 매도할 때까지. 임대인이 너한테 팔 때까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임대인한테요. 기간은 언제까지 할까요? 내가 너한테 이 땅 팔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땅을 팔지 안 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팔지 안 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뭐다? 근데 뭐죠? 왜냐면 팔지 안 팔지는 오직 누구 마음속에 들어있죠? 임대인 한 사람이죠. 아까 말했죠.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있으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아까 순수수조건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니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 한 사람의 생각에만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쪽은 조건부 법률행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조건부행위 효력. 자, 그럼 봐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이제요 우리가 기한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한은. 조건이 어려워요. 자, 지금 또 두 가지를 148조를 봐봐.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에요. 미정. 성취가 미정이에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해. 한번 볼까요? 자, 갑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요 뭐냐 자동차를 주기로 했어. 언제요? 10월 31일 날 합격하면 자동차를 을한테 주기로 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요. 현재 5월 1일에 현재 5월 1일은 조건이 성취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아직 시험 안 봤죠? 근데 이 사람이요 갑이요 이 5월 1일 날 차를요 병에게 처분했어. 병에게 처분해버렸다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이 차를 주기로 10월 31일 날 주기로 해놓고 합격하면 시험도 안 쳤는데 5월 1일 날 차를 병한테 줬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을이 시험에 5월 1일 날 합격해봐. 그럼 차를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지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데 상대방의 이익을 지금 해치고 있잖아요. 해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요, 나중에 합격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아직 합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중간에 갑이 이 차를 병한테 팔아도 을은 갑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을이 시험에 뭘 하게 되면 합격하죠. 합격하고 나서 을이 갑한테요, 차 달라고 해야죠.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갑이 차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을이 조건을 뭘 해야 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이 조건부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로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조건의 권리는 봐봐. 갑이 을한테 2차 준다고 했죠. 준다고 했으면 10월 31일 날 합격하면 준다는 거죠. 일단 갑이 을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2차는 누구 거다? 2차는 을이요, 을의 것이나 마찬가지죠. 단지 합격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을 뿐이죠. 일단 갑이 을한테 너 가져 그랬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면 너 가져. 그럼 너 가지니까 이건 을의 거죠. 알았죠? 단지 당장 가져오지는 못하죠. 뭐 때문에? 합격을 조건으로 할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조건의 성취가 지금 뭐가 돼 있어? 미정이죠. 이렇게 미정인 것도, 그럼 을은요, 자기가 시험만 합격하면 이게 내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기 전에 자기가 자신 있으면 지금 현재 5월 1일 현재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또 처분해. 병한테 처분해서 내가 10월 30일 날 합격해서 내가 너한테 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란 말은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성취가 안 됐으니까 처분할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렇게 나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법률행위는 처분할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O다 X다. X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자, 이 차를 갑이 을한테 뭐라 하겠다? 너 시험 합격하면 합격하면 을한테 차 사줄게.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 여러분 조건이 성취되면 누가 유리해요? 갑이 유리해? 을이 유리해? 을이 유리하죠.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사람 을이죠. 을이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를 시켜.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조건이 성취되면 합격이 되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 차를 사줘야 될 사람이죠. 누구다? 갑이죠. 갑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를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리예요. 남편이 뭐라고 한다? 남편이 여러분 부모들이 뭐라고 한다? 너 시험 합격하면 나 차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죽자 써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막상 와서 해보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건 만만치 않잖아요. 알겠죠? 이거는 뭐 나이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성인 고시에서 가장 최상위의 자격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인이 돼가지고 자격증 따는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그런데 신의성 요청에 반해서 공부를 막상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합격하면은 차 사준다고 했는데 합격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한테 부정시험. 다른 사람은 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성형수술을 시켜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성형수술을 시켜가지고 뭘 한다? 시험을 치게 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부정시험을 치면서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합격을 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너 합격했다고 하겠어? 상대방 합격 안 했다고 하겠어? 합격한다.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한다. 저 봐봐. 항상 신의 측에 반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 신의 측에 반하여 성취했죠? 그럼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조건이 성취. 저 사람이 합격하면 내가 차 사줘야 돼. 그냥 한마디 했는데 이 여자가요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
골치 아프잖아 이거요. 그런데요, 아세요? 너 모의고사 점수 얼마 나오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우리 이 학원에서 탑인데 지금 90점을 못 넘어서 지금 죽겠다고. 85점밖에 못 맞는데. 그럼 합격 커트라인이 얼만데? 그랬더니 얼마나 그래? 60이라고 그래. 이건 보나마나 합격이잖아요. 난리가 났죠. 합격하면 뭐 사줘야 되니까. 차 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이 치기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해. 언제 시험 치니? 그러니까 10월 31일이래. 그러면 10월 31일 날, 알겠죠? 그래서 내일 시험 치니까 힘내라고 하면서 수면제 열알을 먹여버렸어. 알겠죠? 그럼 어떡한다? 2박 3일 잠을 자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잠에서 깨어났어. 시험 합격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래? 상대방이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래? 너 나한테 뭐를 하지 않았으면, 수면제 안 먹였으면 나는 반드시 뭐 했을 것이다? 합격했을 것이다. 성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것이 몇 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봐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하면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말이 그 말 같죠? 전혀 말이 다르다고. 전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건 잊지 마. 항상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그 다음 말. 성취했죠? 그럼 반대로 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를 방해했죠? 그럼 뭐한 걸로? 성취한 것으로 반대로 가면 돼.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여기가 중요해.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성취했어? 그러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를 방해해서 성취한 것으로. 이해됐나요? 반대로 간다니까 암기해야 돼.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방해. 방해는 고의에 의한 방위, 과실에 의한 방위를 포함을 해. 고의와 과실을 포함을 해. 고의와 과실을 포함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포함한다? 고의, 과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됐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건 148조. 이건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149조. 이건 150조예요.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봐봐. 강의 노트를 보고 공부해야 돼. 이것은요. 강의 노트를 보면 뭐라 나왔죠? 거기 보면 조건을 성취한 미정이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조건을 성취한 미정 2번 너무너무 중요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 그러면 뭐로 간다고 했어? 반대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는 고의 과실을 포함하죠. 방해는 반대로 가. 성취를 방해, 그럼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주장,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요, 여기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언제다? 방행이, 즉, 수면제만 먹이지 않았으면은 10월 31일 시험 치는 날 합격을 하였을 텐데, 이 말이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 말은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으면 나는 그때 뭘 했을 것이다?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봐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 줄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 거기다 써. 단독행위, 점 찍고 가족법. 단독행위, 가족법. 단독행위나 가족법은 조건을 붙일 수 없어. 그런데 조건을 붙여? 그러면 전부가 무효가 돼. 뭐가 무효가 되냐? 조건이 무효가 아니야. 뭐가 무효?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아까 조건은 뭐라 했죠? 원칙적으로 소표가 없지만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러분 조건을 다 얘기한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어렵죠. 여기 봐봐. 그럼 기한의 이익. 여러분 기한의 이익이 있어. 그럼 봐봐. 기한의 이익은 뭐냐? 이런 것이요. 봐. 갑이요,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 받기로 했어. 언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 갑자기 갑이요, 자기네 집 오늘, 내일, 분양받은 거, 아파트 분양받은 거, 분양대금 치러야 된다고 갑자기 갑이 을한테요, 5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그래, 돈을. 그럼 을은 돈을 갚어, 안 갚어? 돈을 갚어, 안 갚어? 아니, 10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잖아요, 을은. 근데 5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그래. 그럼 을은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언제 갚아야 돼? 그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뭐라 한다? 무슨 말이야, 채무자. 무슨 말이야. 나 10월 1일 돈 갚기로 했잖아. 나 10월 1일 갚을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꾸면 안 되고 추정을 본다라고 바꾸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무상임치, 무상임치하고 임치, 무이자, 소비대차. 소비대차로 돈 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있어. 그럼 봐봐. 무상은 공짜죠. 공짜로 물건을 보관시켜. 보관. 그러면 보관시킨 사람이 유리해요?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보관시킨 사람이죠. 그걸 임치인이라고 그래. 임치인을 말한다. 임치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채권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어. 무이자죠. 무이자. 이자 안 받고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유리해? 빌린 사람이 유리해?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채무자. 채무자를 뭐란다? 차주라고 해. 차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자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 지금처럼 여기처럼. 그럼 어때요? 갑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자를 받고, 이 사람은요 이자를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10개월 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이것은 쌍방한테 다 있어. 다 유리해. 쌍방. 대주가 뭐다? 채권자. 차주가 뭐다? 채무자. 쌍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기한의 이익 포기예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라는데 뭐란다? 손해배상을 하고 포기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여기 1억에다가 이자 100만 원씩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런데 갑자기 을이 뭐라냐? 을이 여기 5월 1일 날 로또에 당첨. 그러면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돈을 오늘 갚아버리면 돼, 안 돼? 되죠? 그런데 여기 어때요? 자기는 원래는 언제 갚아야 돼? 10월 1일. 그런데 오늘 갚아버리죠?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를 기한의 이익이라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냥 오늘 돈을 5월 1일 돈을 갚아보면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자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에다가 플러스 이자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이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해. 손해를 배상하고 갚아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기한의 이익은 뭐 할 수 있으나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 여기요.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상실이야. 지금 이익이고 포기고 상실이에요. 상실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채무자가 담보를 뭐한다? 손상, 감소, 멸실, 손상, 감소, 멸실, 담보 제공을 게을리에 담보 제공을,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그럼 봐봐. 채무자가 파산 선고했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죠. 이런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망하면 돈 줄 필요가 있어 없어? 망했잖아요. 망하면 이 사람 돈 갚아 안 갚아? 안 갚을 거 아니에요. 안 갚을 거니까 망한다. 내가 원래는 기한의 이익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럼 이 사람은 망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10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우리 뭐란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 오늘 파산 선고했다고? 너 그러면 있는 돈으로 당장 갚어 이러지. 당장.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변제 청구. 당장 돈을 갚아야 돼.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즉시 변제 청구. 당장 돈을 갚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기한의 상실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정지조건부 기한의 상실하고,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형성권적은 뭐다? 형성권적은 여기서 뭐를 얘기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 말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뭐다?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냐? 이런 것이요. 여기요. 일정한 사유가 있어. 여기도 뭐다? 일정한 사유. 여기 일정한 사유가 있어. 이게 뭐냐? 일정한 사유. 이것이 바로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이 말이야.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얘기하죠. 갑이 을한테 너 만약에 나중에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 안 하겠는데 추가로 너 안 하거나 너 만약에 파산 선고 받으면 너 이렇게 하죠. 너 만약에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시하거나 파산 선고 받으면 여기 정지 조건은 뭐냐? 아까 우리 정지 조건을 뭐라고 했죠?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만다? 발생하죠. 그럼 너 당연히 기한이 도래해. 당장 돈을 갚아야 돼.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기한이 도래해. 당장 돈을 갚아야 돼. 즉시 돈을 갚아야 돼 이 말이죠. 우리가 아까 말했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그랬죠. 그럼 합격하면 당연히 차를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요 형성권자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갑이한테 돈 빌려주면서 너 만약에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시하거나 파산 선고 받으면 내가 말로 내가 나한테 형성권은 의사표시를 하죠. 일반적 의사표시. 내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하면 지금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를 하면 채권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자가 의사 행위를 하면 의사 똑같은 말이에요. 알죠?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내가 너한테 만약에 채권자가 너한테 말하면 너 근데 그러면 돈 갚아야 돼 이렇게.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봐. 여기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OX X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 조건 OX X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가로 크로스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 정지 조건은요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차를 사준다는 거죠. 그걸 정지 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즉시 알겠죠? 바로 이런 말이 있으면 정지 조건. 그런데 형성권은요 형성권은 항상 취소권, 해제권 이게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로 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권은 뭐냐? 채권자가 갚으라고 말을 해야 돼. 채권자가 청구나 통지를 해야 돼. 채권자가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때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적이다. 이렇게 형성권적.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뭐라 나왔죠? 기한의 이익 돼 있죠? 기한의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고요. 맨 밑에가 중에 기한의 이익은 기한의 이익이 불분명하면 누구한테?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채권자 그러면 큰일 나.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본다. 아니 지금 여러분 62페이지 왼쪽에 기한의 이익 맨 밑에 기한의 이익 맨 밑에 걸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봐봐. 상실의 사유는 뭐다?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시 이런 거 쓰이죠? 그럼 정지 조건하고 형성권이죠? 정지 조건은 뭐다? 당연히 즉시로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고 형성권자는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된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 조건문지 형성권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로 추정한다? 뭐로?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형성권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니까 자 그럼 봐봐요.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렇게 나와. 정지 조건문지 형성권인지를 잘 모르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왜요? 형성권적을 무슨 말로 지금 풀어놨죠?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정지조건인지 형성권인지 모르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형성권은 뭐다? 의사표시니까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이 말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자, 문제 한번 봐봐. 자, 문제. 자, 98번이요. 조건 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뭐 할 수 없다? 소급할 수 없다. 틀렸죠? 조건은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줄고 불능. 그럼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해제 조건 뭐다? 해제는 뭐다?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플러스는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알겠죠? 자,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담보 동그라미하고 처분 상속 보존 써.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4번은요,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다,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면 안 되죠. 상대방의 이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거기를 줄고 이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다 써 뭐라고 써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자, 99. 기한부 권리는 기한도 뭐한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기한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 2번,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한다, 해야지 못한다, 해야지 못하고. 해제 조건, 해제는 줄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이퀄 소급 X, 소급 아니죠. 조건 성취한 때부터니까 처음부터가 아니죠. 효력을 잃지만 의사 뭐죠? 합의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시기는요, 기한이 줄고 도래 한때 소급효가 없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가 없다고 그랬어. 도래 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옆줄을 긋고 종기는 잃는다. 종기는 잃어. 종기가 뭐죠? 끝나는 거죠. 여러분 1월 달에 강의는 언제 끝나죠? 1월 31일. 이런 봐봐요. 봐봐. 시기하고 종기하고 봐봐. 시기는 시작하는 거고 종기는요 끝나는 거죠. 종기는요 1월 31일 날 1월 달 강의가 끝난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1월 1일부터 1월 달 강의가 시작된다. 맞아, 틀려? 틀리다 이 말이죠. 시기는 1월 1일부터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지금 며칠이야? 지금 1월 20일이죠? 우리 뭐라고 그래? 장래. 근데 이것은 1월 1일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시기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 2월달 강의는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맞아, 틀려? 맞죠? 아직 2월 1일 됐어, 안 됐어? 안 돼.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장래가 돼야 돼, 장래. 과거가 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5번.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첩 관계 종료? 너 내 첩을 그만두면은, 너 내 첩 그만둘 거면, 내가 너한테 준 아파트 돌려달라 이 말이죠. 해제. 돌려달라 이 말이죠.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예요. 법률행위 자체. 그래서 조건뿐만 아니라 계약. 증여 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 근데 여기는 뭐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아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 그러니까 틀렸죠. 증여 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래야지.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효력이 없다 그래야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유효라고 했잖아요. 유효. 아시겠죠? 자, 100번이요. 옳지 않은 건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이죠. 2번 장래의 사실이라도 그것이 장래에 반드시 실한 줄고 그러면 그것을 뭐란다? 맨 끝에 기한이죠. 기한. 자, 3번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분명하죠.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4번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줄고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정지조건 봐봐.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겠죠? 합격 안 하면 차 사줘 안 사줘? 그걸 지금 얘기하죠. 그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차 안 사줘도 돼. 그걸 뭐라 한다? 정지 조건.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가 무슨 조건? 무슨 조건? 기성 조건 플러스 그 조건이 해제 조건 줄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무효라고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하고 틀렸죠. 뭐로 하고? 무효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뭐죠? 플러스죠.
그럼 맨 앞에가 뭐가 나왔죠? 이미 성취, 그래서 기성조건 플러스 돼 있죠? 정지조건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면 뭐가 된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그래서 무효란 말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바뀌었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리 와. 여기요. 여기 봐봐. 우리 민법은 똑같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싫어해요. 알겠죠? 그럼 봐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플러스 조건 없는 법령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기성조건은 보통 생략을 해. 이렇게 생략. 두 번째 거는. 그래서 뭐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여기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죠? 두 번째 불능은 똑같은 것은 생략을 해. 생략. 보통. 그러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런데 앞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정지조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앞에 불능조건이나 앞에 기성조건을 이 뒤에다가 또 써줘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보통은 안 쓰고 생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를 뭐라고 한다?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정지조건이면 바로 그랬죠. 정지조건이면 그 앞에 지금 무슨 말이 빠져 있어? 무슨 말이 빠져 있어? 기성조건이, 이게 빠졌다니까. 기성조건이, 이 말이 빠졌다니까.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란다. 기성조건이, 이게 두 번째 것은 주로 생략을 한다니까. 무슨지 알겠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말, 여기 보면 여기는 정지조건 말 앞에 기성조건이 빠졌다고. 이해됐어요? 무슨지 몰라요? 여기 보면 이미 성취했죠. 이미 성취란 말이 기성조건이란 말이에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랬죠. 그러면 기성조건, 해제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기성조건은 보통 생략을 해. 그러니까 뭐라 나온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해제조건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여기는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기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기성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번째 기성조건이 생략됐다. 이 말이 생략됐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뭐 무효인 법령이고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정지조건이면 뭐다? 여기 기성조건이란 말이 생략돼 있어. 그럼 기성 플러스 정지 플러스니까 뭐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성조건이 지금 여기는 지금 5번은 생략됐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기성 정지 불능 두 개가 계속 쓰는 경우는 드물다고. 두 번째 거는 생략을 한다고. 없어도 항상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또는 기성조건이 불능조건 정지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기성조건은 생략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나왔어? 이미 성취한 것이 해제조건이면 그랬죠. 이미 성취 그러니까 기성이죠. 기성조건이 해제 그러니까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이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해야 된다? 또 뭐라고 써야 돼 원래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성조건이란 말이 생략돼서 이 앞에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미 성취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미 성취가 기성조건이란 말이잖아요. 그 말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는 또 안 쓴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정지조건이란 말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지금 생략이 됐다고? 기성조건이 생략이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그러면 민법 총칙이고요. 민법 총칙 여기까지 해서 10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또는 어떨 때는요 채권법에서 9문제가 나오면 11문제가 나오고.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10문제 11문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보통은 거의 정해졌어요. 10문제로.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